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진도별 모의고사 제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요, 처음부터 쫙 이렇게 빠르게 풀기보다는 약간 설명을 좀 자세하게 그래도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문제를 좀 5개씩 좀 잘라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X제는 열등제이고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요게 살짝 세팅해 놓고 할게요. X제 거래량이고요. X제 가격입니다. 공급, 수요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최근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득이 감소했어요. 자, 소득을 M이라 할게요. M이 감소했습니다. 자, M이 감소했는데 X제 소비량은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X제가 열등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요. 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지금 X의 가격이 변했으면 곡선상에서 이동인데 X의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편 원료비의 하락으로 X제의 대체제인 Y제 가격이 내렸답니다. 오케이? 아니, Y제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Y제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X의 소비량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이거는 다른 제와의 가격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볼게요. X에 대한 수요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 X의 가격이 있고요. 우리 수요 함수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Y제 가격이 있고 소득 M 이렇게 있다고요. X의 가격이 변하면 이건 곡선상의 이동인데 지금 다른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득이 감소했는데 얘가 열등제여 가지고 소비량이 했고, Y제 가격이 여기 보시면 하락했는데, 근데 X제 소비량이 이때는 서로 경쟁 관계, 대체 관계에서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거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가격은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측 이동과 좌측 이동이 같이 충돌되게 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 게 이렇게 많이 이동한 거와 첫 번째 순서대로 할게요.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해야 되는데 좌측으로 더 많이 이동하면 X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했는데 요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적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원래 균형점이 이렇게 있었다가 이런 식으로 균형점이 가게 돼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X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A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C점으로 오는 거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1번 X제 거래량은 증가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틀렸고요. 다음 2번 변화 전후의 균형점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 아니요, A와 C는 다른 수요 곡선상에 있고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다음 3번 X제 판매 수입. 여러분 판매 수입이라고 하면 총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매 수입은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거야. P 곱하기 Q, 여기서는 X가 되겠죠. 자, 이거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지. 요게 이제 판매 수입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 수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이해 가시죠? 아니 왜냐면 여기 직관적으로 봐도요. X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거래량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판매 수입이 증가하겠지. 3번 맞고요. 4번 YZ가 XZ의 보완제였다면 XY가 서로 보완제였다면 X의 가격은 하락. 여기 보시면 얘가 보완제면 같이 증가하잖아. 그럼 얘도 우측 이동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경우는 XZ가 서로 대체 관계일 때 왼쪽으로 갔는데 보완제 관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겠지. 더 이렇게 또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겠죠. 보완제 관계일 때.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XJ 생산자의 생산자이면은 생산자 잉여가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더 증가했다. 이래야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 잘 정리해 주세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시험장 가면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2번. 자,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포도주의 국내 공급이 대폭 증가했대요. 자, 우리나라가 있는데 칠레에서 포도주 시장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했어요. 오케이? 자, 이러한 변화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주와 포도주가 있는데 둘 다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여기 포도주 시장에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뭔가 뒤에 소주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주 시장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있고요.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1번 봅시다. 협정을 체결했더니 포도주 공급의 증가와 함께 자, 포도주 공급이 증가니까 포도주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포도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자, 1번은 포도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포도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포도주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 역시 증가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B점인데 만약에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겠는데 적게 증가하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거예요. 이 자주 출제되죠? 자, 그러니까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는데 가격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틀렸어요. 다음 2번. 1번이 틀렸네. 2번. 자, 취향에 따라 포도주 소비자와 소주의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고, 그쵸? 포도주랑 소주. 뭐, 글쎄, 섞어 먹거나 선호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분리되어 있고. 자, 선호 체계가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소주 가격과, 그쵸? 아니, 2번은 뭐냐면, 포도주가 칠레에서 공급이 증가하던 안 하던 여기 소주 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균형점은 여기 C로 그냥 가만히 있겠죠. 오케이? 맞고요. 자, 근데 3번 보시면 포도주와 소주가 대체제라면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포도주가 가격이 어떻게 됐던 포도주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선호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게 대체제 관계다라고 하면 그러면 포도주에 대한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주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 소비량 역시 감소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보완제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보완제 관계라면, 자, 보완제 관계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주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주에 대한 수요까지 더 증가하겠죠. 이게 보완제 아니겠습니까? 그 소비량이 이렇게 다시 더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포도주와 소주가 보완제라면 소주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보완제면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생산자 잉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되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해서 더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만큼 생산자 잉여는 추가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오셨죠? 네. 그 정도만 할게요. 네. 어렵지 않은데 두 개 시장을 같이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사적재와 X재의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소비자가 10명 있습니다. 개별 공급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공급자가 15명 있습니다. X재 생산의 기술 진보 이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 및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선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개별 소비자의 요거 보시면 P로 정리되어 있는데 7-Q, 그러니까 소문자니까 개별 소비자야. 근데 이런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평으로 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적재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평으로 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합할 땐 P로 정리를 해놔야 되겠지만 7-P 이렇게 되고요. 자, 소비자는요 몇 명 있냐면 거기 10명 있죠. 10명. 첫 번째 줄에 10명. 그럼 시장 전체 이거 서메이션 해야 되는데 10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P 이렇게 되면요 70-10P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공급 같이 한번 봅니다. 공급은요 거기 보시면 P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2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평의 합이니까 Q로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P-2 이렇게 되고요. 공급자 수는 몇 명 있습니까? 15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수요자라 할까요? 그럼 공급자라 할까요? 그 서메이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네 Q값 P-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15P-30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뭘 물어봤습니까? 예, X재 생산의 기술 진보로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P로 정리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15분의 원래 각각에 나타나는 게 1Q 마이 플러스 2 이게 전리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각각의 사람들이 그만큼 다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시장 전체로 표현을 해서 공급 곡선이 있고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계산 문제로 정리할 때는요. 이건 P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P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동할 때는. 자, 그래서 이걸 P로 지금 정리했습니다. 근데 공급자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게 되면 이게 1만큼 내려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 값을 찾는 겁니다. 요 값을. 자, 거기 보시면 요 값을 찾으세요. 그럼 이때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 및 균형 거래량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얘는 3.4 이렇게 되고요. 계산해 보세요. 36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서메이션 하는 거랑 공급 곡선 개별 공급자들을
서메이션 하는 거 그걸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번 한번 볼까요? 원유의 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 거래량은 가격의 하락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작았다. 여러분, 원유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 아니,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왔어요. 충격이 왔는데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했대요. 근데 거래량은 가격 하락폭에 비해서 Q도 하락했는데 조금 하락한 거야. 따라오셨죠? 여러분, 이게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이게 하락하려면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두 개가 변하는 게 다르게 변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요 충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충격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같이 감소하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가격의 하락폭이 좀 더 크고요. 거래량의 하락폭이 조금 더 작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치, 공급 곡선이 여러분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되니까 가격의 하락이 작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가파 이렇게 돼야지 여기 점에서 이렇게 가니까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야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 풍년의 역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풍년이 들었는데 농부들은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고 근데 더 많이 또 폭락하게 된 거야. 역설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풍년은 이제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니까 풍년의 역설이라고 바로 표현하긴 그렇고요. 둘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죠. 오케이? 가번 맞고요. 나번은요, A는 항상 매달 소득의 5분의 1을 일정하게 뮤지컬 혹은 영화 티켓 구입에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수요 함수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예산성과 같이 해서 보시면 되겠죠. 소득의 5분의 1을요, 소득 M이 있는데, 자, 뮤지컬 영화 티켓, 이걸 X제를 할게요. X제에 내가 얼마를 사용하는가, Y제에 얼마를 사용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제가 영화 티켓인데 이게 지출하는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출하는 금액이 5분의 1 해가지고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이거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제 지출하는 금액 요거 나타나는 게 K로 일정하죠. 우리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P와 Q가 같이 곱해서 뭐 10 이렇게 되면 이게 직각삼각형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수요 곡선이 되면 지출하는 금액이 항상 일정하게 되면 각각의 이 수요 곡선 상에서는요 탄력성이 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10% 상승하면 A 뮤지컬의 영화 티켓 수요량은 10% 감소한다. 맞죠? 오케이? 네. 나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 다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C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1이에요. 자, 가격 탄력성이 1.2니까 이거는 1보다 큰 상황이 되겠죠?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자, B기업은 이 C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총수입이 어떻게 되니? 여러분, 총수입은요.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대요. 근데 탄력성이 1보다 크면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는 이렇게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거기 보시면 증가할 거로 예상한다?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라번 볼게요. 라번.
다른 모든 요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담배세 인상 이후에 정부의 담배세 수입이 증가했다. 아니 이거 똑같이 보세요. 담배세 가격을 인상했더니 담배세에 대한 담배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감소할 텐데 총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탄력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와의 관계를 보시면 탄력성은 맞습니다.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띵 틀렸네요. 이해 가시죠? 예,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문제 5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단위당 T만큼의 조세를 소비자한테 부과했습니다. 그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 135라면 단위당 조세 크기는 얼마게? 여러분, 이 수요 곡선이 거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400 마이너스 2P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3P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게 텍스를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잖아.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 그림과 관련해서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텍스를 부과한 만큼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칠판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할 건데 그러려면 P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P로 정리를 합니다. 이 P는 2로 나눠주면 200-2분의 1 Q 이렇게 되고요. 뭐 그냥 어차피 균형값은 같으니까 상점자 DS 이거 뺄게요. 공급 곡선은요. 요거 나눠주면요. 전리 넘어갔어요. 그래서 3분의 1 Q 마이너스 3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이만큼 T만큼 내려가는 거야. 여기 T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135래요. 아니 여기 A점일 때 여러분 요거 값은 살짝 계산을 해보면 좋겠죠? 이게 계산하면요 280 이렇게 나와요. 간단히 그냥 요 계산하면 되겠죠. 이꼴해서 푸시게 되면 요 P값도 구할 수 있는데 P값이 60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꼴로 하시면 요거 갖게 되잖아. 5P는 전리 넘어가니까 300 이렇게 돼서 P값이 60이 되고요. 60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가 280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텍스를 부과했어요. T만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니까요. 오케이? 근데 거래량이 그러니까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해서 여기가 B점이 될 텐데 이 B점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B점을 계산하면 지금은 이제 P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요거 정리했으니까 같을 때가 최적이 되네.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풀어서 3분의 100을 전리 집어넣어서요. 요거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저거하고 Q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럼 3분의 1 Q 플러스 2분의 1 Q 이렇게 자리 배치 이동한 거예요. 얘는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6분의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3분의 100이 전리 넘어가요. 200에다가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3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Q로 정리를 합니다. Q로 정리를 하게 되면 값이 280 마이너스 여기가 280이니까 5분의 2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280 마이너스 5분의 2t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사회적 후생 손실, 여러분 사회적 후생 손실 어떻게 구해요? 이게 바로 조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죠. 그래서 균형점 A, B, C점을 우리는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 요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요 면적을 계산을 해요. 요게 얼마라고요? 우리 데드웨이 로스 아니면 우리가 조세 파트에서는 익세스 버든 해서 초과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된다? 예, 요 높이는 뭐야? 그치? 요 높이는 T. 이게 요거랑 똑같죠? T.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에다가 T를 곱하고요. 요거 5분의 2 T 이렇게 됩니다. 5분의 2 T. 요거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13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와 2는 지우고 5가 1이 넘어가서 T값 계산하시게 되면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값은 15 이렇게 돼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삼각형 면적하는 거 요 B값하고 A값 이렇게 해서 면적은 요 높이는 간단한데 요거 값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P로 정리하고 T만큼 부과해서 하방 이동하는 것까지 체크하셔서 하는 거니까 잘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